전립선의 기능은 세 가지를 합니다. 이제 정액을 만들고요, 정자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을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여자들은 보통 이제 방광염이 잘 생기죠. 하지만 남자분들은 방광염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의 염증은 밖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방광이 있으면 그 방광 앞에 그런 이제 서 있는 장기, 전립선 이런 장기가 있어서 뭔가 균이 들어온 것들을 다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방광염이 생기기보다는 전립선에 염증이 생겨 전립선염이 위주로 생기게 되죠. 성인 기준으로 보통 15g에서 20g 사이 정도 됩니다. 어린 연령일 때일수록 보통 좀 더 작습니다. 보통 15에서 20g 정도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씩 약간 커지죠. 보통 저희가 40살부터 조직학적으로 전립선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비대증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환자분들에게 한 25g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g 정도까지는 본인이 20살 때보다는 살짝 커져 있다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아직은 비대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서 보통 저희가 15에서 25g 정도까지를 정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만져보려고 하면은 직장을 통해서 이제 손으로 전립선을 만지면서 이 전립선은 단단한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띵띵 붓게 되니까 뭔가 따뜻하고 이렇게 누를 때마다 환자가 아파하더라. 그럼 염증이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커져 있더라. 비대증이구나. 전립선이 커져 있네. 만졌을 때 딱딱하면은 전립선 암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이 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뒤에 생긴 암 같은 경우는 잘 만지면은 초기에도 알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꼭 뒤에만 생기는 건 아니죠. 전립선 암이 앞쪽에도 생기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나온 게 이제 경회음부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반으로 찔러서 이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직장 조직 검사는 조금 더 저희가 편해요. 하지만 경회음부 조직 검사가 조금 더 합병증의 위험성을 접고, 이 앞쪽에 있는 전립선에 대해서는 이제 회음부 쪽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정확성이 높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들이 있죠. 아쿠아블레이션, 홀랩, 유로리프트, 리튬, 아이틴드가 있는데, 이 조직 검사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직장으로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위치에 있을 때는 경직장으로 조직 검사했을 때 그런 암의 검출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경회음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 병원이 그런 강점이라고 하면은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이 초기 증상이 똑같습니다. 뭔가 소변이 좀 불편하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증상이죠. 사실 전립선 암도 초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PSA가 상승한다.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지 비대증이 의심이 되는 상황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전립선이 안 좋으면 무조건 대학병원을 갔어요. 그럼 대학병원에 가면 암이든 비대증이든 검사를 해보고 당신은 비대증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대증에 대한 치료를 하시고, 아니면 보니까 암이 걱정이 되네요. 암 검사합시다. 이렇게 돼서 한 군데에서 검사를 다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암과 비대증이 좀 나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치료가. 대학병원은 암 환자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치료해 줍니다. 왜냐면 암은 급한 거기 때문에. 근데 암이 너무 많다 보니까 비대증에 대해서 환자가 불편한 것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비대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개인 병원으로 이제 많이 요새 내리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그런 중증도를 높이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병원의 등급이 라고 얘기를 하죠. 등급 같은 게 올라가고 그러려고 하면은 중증 환자 비율이 몇 프로 이상 정도 돼야지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전립선을 전문적으로 보는 개인 병원에 와서 주로 이제 암보다는 비대증 위주로 이제 확인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제대로 찾아갔으면 참 다행이긴 한데 반대로 찾아갔으면 돌아 오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암을 진단하는 것까지 대학병원하고 똑같은 우리가 그런 진로의 그런 시퀀스를 만들어가면, 사실 전립선으로 인한 불편한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병원에 와서 비대증이면 비대증 치료하고, 암이면 암에 대해서 저희가 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그렇게 치료를 받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구조가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잡는 것도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 게 저희 병원은 또 찾는 그런 분들에게도 적절한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립선 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면 유병률을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비대증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 질환이고요.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악성 질환입니다. 뭔가 혹이 있는데
악성은 아니야, 암은 아니야, 그럼 다 무조건 양성입니다. 점 같은 경우도 양성 질환이고요. 얼굴에 조그만하게 생기는 뽀로지 같은 경우들도 결국 다 양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성 질환 또는 암, 그건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암이라고 얘기도 하고 악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거죠. 주 증상은 전립선은 주로 이제 배뇨 증상이 사실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전립선 암은 무증상이라고 하는데 초기 증상일 때 그런 PSA가 좀 상승하는 게 좀 있죠. 비대증 같은 경우는 PSA 상승보다는 배뇨 증상이 좀 더 이제 도드라지는 게 있습니다. 진행 시에 골통과 체중 감소가 있는데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진행이 돼서 전이가 이루어지면 체중 감소는 좀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골통이라고 하는 거는 전립선 암이 전이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뼈에 대한 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허리가 아프다, 골반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검사 받다가 그때 전립선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사실 과거에는 꽤 많았습니다. 진단은 기본적으로 비대증일 때는 IPSS라고 하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고요. 초음파 같은 검사를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전립선 암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초음파나 이제 PSA 같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MRI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초음파 영상과 MRI 영상을 저희가 융합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 퓨전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융합을 한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표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MRI 융합 표적 조직 검사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죠. 용어가 아직은 하나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영어로 표현할 때는 MR 퓨전 타겟 바이옵시 또는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MRI 융합 표적 조직 검사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BPH는 조절하는 병입니다. 그런 배뇨 기능을 나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장하고 방광의 기능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서 삶의 질을 개선을 하고 증상을 개선을 시켜주는 게 비대증 치료 목표라고 하면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결국에 내 몸을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죠. 그래서 근치적으로 재발을 억제하고 생존율 향상이 목적이 됩니다. 전립선 암은 요새는 이제 PSA를 활용해서 또는 MRI 활용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거의 90% 가까이 그런 완치율이 가능하고요. 조기에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그런 이득이 큰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전립선 암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실은 그런 검진 항목에 전립선 암 검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 요새 흔하다라고 하니까 나 당연히 거기서 검진을 했으면 나 전립선 암도 다 검사가 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종합검진에서 국가검진에서는 전립선 암에 대한 검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로 내가 비뇨기과에 가서 검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국가에서 해주는 종합검진을 열심히 해도 전립선 암에 대한 검진을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전립선에 대한 뭔가 불편한 증상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암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암검사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 검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암검사 필요 없다, 비대증만 보고 싶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꼭 잘 환자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저희가 꼭 설명을 해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는 이제 비대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이 약물 치료죠. 그리고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라고 해서 보통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치료들은 대부분이 다 개복하는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들을 그냥 폭넓게 그냥 최소 침습 전립선 치료, 미스트 또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보통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홀랩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아쿠아블레이션, 워터젯, 로봇 수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리줌, 이제 PUA, 과거에는 이제 유로리프트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제 유로리프트는 이제 기구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전립선 결찰술, 이제 PUA 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해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유로리프트보다는 이제 PUA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요건 이제 쓰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아이틴드라고 하는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아이틴드는 일반적인 비대증보다는 전립선 모양이 좀 안 좋은 분들을 좀 치료하게 되고요. 저희가 강점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모든 치료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이제 본인에게 적절하게 맞는 치료를 이제 선택해서 하게끔 하는 게 저희가 치료죠. 전립선 암은 저희가 치료를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요새는 다빈치를 이용한 이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제일 많이 하고요.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이제 포칼 세라피라고 해서 전립선 MRI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 전립선을 초기에 전립선 병변을
정말 한 진짜 1cm 미만일 때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조그마한 그 병변만 밖에서 태우거나 녹이거나 얼려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포컬 세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제 포컬 세라피가 우리나라에서 좀 이루어지긴 하는데 아직은 많이 그런 파퓰러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재발했을 때 그 다음 치료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은 포컬 세라피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시간 지나면서 그런 포컬 세라피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적절한 치료 방법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병원도 전립선 포컬 세라피는 나중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다빈치를 이용하는 랄프가 사실 메인이고요. 어쨌든 뭐 암과 비대증은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암 환자들이 이제 대학병원에 몰리고 있습니다. 몰리고 있고, 또 전립선암이 뭐 정말 몇 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2배, 3배로 증가할 걸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암을 치료하고 암을 검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검사 그 시간이 굉장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필수 의료 사태로 인해서 전공의들이 이제 병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암을 그런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이제 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암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시간도 더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우리 병원 같은 병원의 역할은 앞으로도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립선 암을 대학병원에서 집중하는 대신에 이제 비대증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위한 세팅이 점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병원처럼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뭐 모든 치료를 다 갖고 치료하는 병원들도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세팅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병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증은 점점 이제 많이 개인 병원에서 많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립선 암을 이제 진단함에 있어서 MRI가 아직까지는 필수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MRI를 활용하지 않은 그런 전립선 암에 대한 그런 조기 검진이 아직까지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그런 워낙 MRI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검사 모달리티가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진단과 치료를 병행 가능한 그런 장비와 인력과 동선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우왕좌왕하고 좀 치료가 늦어지고 진단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하고 있죠. 저희 병원이 기본적으로 암 검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초진 오면 일단 PSA를 먼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거 다음에도 뭐 저희가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PSA 검사도 병원 자체 내에서 PSA를 검사하는 병원들도 있고, 병원 자체에서 검사를 하지 못해서 외부로 검사가 나가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일단 자체에서 검사가 가능한 데는 그날 검사가 나오니까 환자가 그날 와서 전립선 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평가가 가능하죠. 당연히 저희는 이제 그런 세팅을 했고요. 이 PSA 검사가 보면 어떤 데는 보면 뭐 5분, 10분 만에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PSA 검사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두 가지로 나눠져요. 보통 이제 5분, 10분 안에 나오는 데는 그런 간단한 그런 키트 검사를 통해서 사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라든가 그런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면역 검사 장비를 두고 그런 면역 검사를 통해서 그런 전립선 그런 PSA 를 확인해서 전립선 암을 검사를 하거든요. 저희 병원은 당연히 그런 키트 검사가 아닌 그런 면역 검사 장비를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이제 PSA가 검사가 되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거기서부터 일단 좀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PSA가 전립선 암을 그런 검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PSA 단독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MRI를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게 되고요. 4.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기준으로 조직 검사를 권하게 되고 하는데, 사실은 이 PSA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40대에는 사실 2.5만 넘어도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2.5부터 검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50대부터는 뭐 3.5, 60대부터는 4.5, 70대 6.5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똑같이 검사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비대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젊은 사람일 때는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암일 가능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똑같은 수치가 나와도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